안녕하세요. 읽어주는 농업뉴스 매일경제 농업전문기자 정혁훈입니다. 첫 소식은 해마다 쑥쑥 늘어나는 강원도 사과 생산입니다. 여러분, 사과하면 어느 지역이 떠오르시나요? 전통적으로 대구죠. 제주 감귤처럼 대구 능금이라는 말이 유명하죠.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의 사과 생산량은 조금씩 줄고 있는 데 반해서 강원도 사과 생산량은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작년 강원도 사과 생산량이 23,500톤이었는데요. 이는 10년 전에 비해서 무려 23배 늘어난 겁니다. 2년 전에 비해서도 2배가 늘어난 수치죠. 강원도가 사과 산지로 부상한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여파라고 합니다. 한반도 날씨가 과거에 비해 더워지면서 대구보다는 강원도 날씨가 사과 재배에 더 적당하다는 겁니다. 사과는 생육기 평균 기온이 15도에서 18도 정도로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죠. 강원도는 해발이 높아서 연평균 기온이 낮고 일교차가 크죠. 그래서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해서 식감이 좋고 보관성도 우수합니다. 작년 말에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이 열렸는데요. 이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건 바로 강원도 양구군 펀치볼 사과였습니다. 여러분, 펀치볼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펀치볼, 이름 그대로 화채 그릇인데요. 이곳은 해발 400에서 500m의 분지 지형이고요. 산으로 둘러싸여 움푹 패인 모습을 하고 있어서 마치 화채 그릇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이 붙인 이름이라고 하죠. 펀치볼은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을지 전망대가 있을 정도로 최북단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재배된 사과가 전국에서 가장 맛 좋은 사과로 뽑혔다고 하니 세상의 변화가 실감이 됩니다. 지구온난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서 30년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곳이 전국토의 5% 순으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정말 강원도 산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과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후손들은 사과를 수입해 먹는 신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다음 소식은 해외에서 여의도 500배 논에 물대는 농어촌 공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총 14만 3천 헥타르 농지를 대상으로 관계수로 사업을 따냈다는 소식인데요. 이 정도면 여의도 면적이 500배 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해외로 진출해 K농업의 저력을 보여준 사례인데요. 사실 인도네시아는 벼농사 이모작이 가능한 쌀 생산 대국이죠. 그런데 관계수로와 같은 농업 인프라가 부족해서 매년 쌀을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용수로와 배수로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사업에 대해 입찰을 붙인 건데요. 여기에 독일 회사를 포함해 총 6개 업체가 경쟁을 벌인 끝에 농어촌공사가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용수로와 배수로를 깊게 파고 수로 기울기를 잘 만들어서 물이 상시적으로 흐르도록 관계시설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일정 간격으로 수문도 설치하고 유량계와 CCTV를 통해 원격으로 관리도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요. 농어촌공사가 어떻게 이런 역량을 키울 수 있었을까요? 농어촌공사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게 바로 국내 저수지 관리이기 때문이죠. 그 숫자가 무려 3,400여 개에 달합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대형 댐을 관리하는 곳은 수자원공사가 하는데요. 그 나머지 중형급 이상의 저수지는 대부분 농어촌공사가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관리를 잘하니 우리나라가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K농업의 해외 진출 소식이 더 많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GS리테일, 농식품 유통기업 인수 젠걸음입니다. 국내 4대 유통업체로 평가받는 GS리테일이 최근 농업회사법인 한 곳을 인수했는데요. 이번에 인수한 농업회사법인은 퍼스프라는 곳입니다. 퍼스프는 단체급식이나 식자재 업체에 신선 농산물을 가공해 공급하는 농업회사법인인데요. 전국에 있는 농가들과 계약 재배를 통해 확보한 농산물을 충남 계룡시에 있는 공장에서 전처리 가공 생산을 합니다. 농산물에 대한 세척과 절단, 포장을 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단체급식 업체나 소비자들이 바로 조리에 사용할 수 있죠. 퍼스프는 한때 300억 원 가까운 연매출을 올렸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단체급식 시장이 확 줄어들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GS리테일은 전국의 대형 슈퍼마켓 300여 곳 그리고 편의점 1만 4천여 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퍼스프 인수로 신선 농산물 공급 라인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런데 GS리테일의 이런 M&A가 최근 들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배달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요기요를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와 공동으로 인수했죠. 이어서 메시코리아, 펫프렌즈,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여러 기업에도 지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바로 최근에는 밀키트 스타트업으로 성공해 유명해진 쿠켓을 인수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GS리테일의 이런 행보는 유통업계는 물론 농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건 농산물 유통시장의 변화를 읽어야 농업인들이 거기에 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GS리테일의 이딴 M&A 행보는 전통 유통업체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잘 적응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하나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 결과가 유통시장, 나아가 농업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매일경제 농업전문기자 정혁훈이었습니다.